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딱 눈에 띄는 건 딱 하나죠. 다에 있는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가 폐지됐다는 거. 이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전반적인 추세죠. 이미 자기소개서는 이미 비중이 굉장히 축소된 상태예요. 사실상 이제 당락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가 됐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여기는 보면 이제 국민대학교가 보면 여기 보면 단과대학별 모집 학부 학과별 모집에서 2023학년도는 단과대학별 모집으로 바뀐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지금은 대부분 대학들이 단과대학별 모집이에요. 이건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과별 모집이란 거는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에 5명 뽑는다 그러면 경영학과에 20명을 지원하면 경쟁률이 4대1이 되죠. 그 20명에서 4대1 경쟁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과대학별 모집이란 건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이제 오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대학이 단과대학에서 뽑는 인원이 15명이다. 그리고 보면 그 옆에 보면 학과별 최대 모집 인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단과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문과대학에서 20명 뽑는데 그 중에 영문학과는 5명 뽑는다 그러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최대 5명이라고 돼 있으면 내가 20명 안에 들어가도 학생이 이 단과대학에 20명 안에 들어가자 하더라도 그 안에서 영문학과를 지원한 학생이 7명이었다. 그러면 나는 20명 안에 들어갔지만 최대 모집 인원 5명보다는 2명 초과된 거잖아요. 내가 그중에 7등이었다 그러면 일단은 탈락하는 거예요. 불합격하는 거예요. 이건 단과대학별 모집인 거고 요즘은 계열별 모집이라는 것도 많죠. 그러니까 전체 계열 한 묶음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문과 전체가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30명이 문과 전체에서 뽑는 외대에서 30명이라 그러면 일단 30등 안에 들어야 되고 그 안에서 영어 관련된 학과가 10명이라 그러면 그 안에서 10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단과대학별 모집이 뭐냐면 아시다시피 그러면 당연히 합격선이 올라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낮은 과 찾아가지고 간다 했을 때 그게 안 통하는 거죠. 일단 전체에서 10대 1이면 그 중에 10명 중에 1명 안에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과별 모집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흔히 말했을 때 눈치 작전이라고 할까요? 과를 선택해서 내가 합격 가능성 노리는 그런 가능성이 좀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추세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다음 넘어가세요. 항공대학교는 이제 보면 원래 보면 얘는 항공대는 대부분 다 이제 항공운항 관련된 것들인데 여기에 경영이라는 게 있죠. 원래 여기 영어 시험을 봤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올해부터는 특이하게 항공대학교는 문과 이과 관계없이 전부 다 수학만으로 수학 100%로 학생을 뽑는다. 뭐 이런 변경이 있다는 거고요. 한양대학교는 딴 게 눈에 띄는 게 아니라 한양대학교는 뭐 큰 내용이 큰 변화는 없는데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의예과 같은 경우에 12년 특례에서만 학생을 뽑겠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집 인원을 조금 줄였다라는 거죠. 그냥 다 일부 학과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큰 내용은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올해 이제 외대 한국외대가 원래 집까지는 항상 100% 필답 전형 학생 뽑았는데 이제 100% 서류 전형으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올해 고3부터 이 방식으로 이제 학생을 선발하는 거죠. 이화여대도 마찬가지죠. 이화여대도 서류 전형 100%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보면 어쨌건 가장 큰 변화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보면 한마디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이런 추세로 가면 모든 대학이 결국은 필답이 사라지고 서류만 보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항상 그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처음에 특례에서 수업을 하기 시작한 거는 2008년도였어요. 2008년도에는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였어요. 그냥 한국에서 그냥 말 그대로 주로 메인을 수능 영어 가르치다가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원래 저 대학원 다니다가 뭐 이제 뭐 우여곡절 끝에 한마디로 원래는 딱 2년만 나 2년만 돈을 벌고 미국을 갈 거야라고 하고 남들 미국에 있는 학교하고도 어느 정도 이제 커뮤니케이션 한 상태였었어요. 근데 이제 돈이 많이 들잖아요. 물론 이제 뭐 교수님들은 돈 없이 가야 된다. 그냥 처음에 6개월만 살면 버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왠지 많이 고민이 돼가지고 막상 후배 중에 한 명이 중국에서 학원 하고 있는데 형 오면
조금 돈을 좀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래서 원래 처음에 1년, 처음에 나중에 2년으로 해서 목표로 해서 중국 갔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2년이 아니라 지금까지 쭉 왔죠. 근데 그때만 해도 처음 시작할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대, 고대 포함한 모든 대학들이 필답 시험을 볼 때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연대, 고대 없어지고 순서대로 서강대학교가 그다음 서류로 바뀌고 계속 순차적으로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생각하면 한 15년 됐죠. 15년 되니까 이제 상위권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다 이제 서류 전형으로 전환이 된 거죠.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5년 전에도 처음에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가 순차적으로 필답을 폐지할 때 그때도 항상 많은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이러다가 필답 다 없어진다 했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보면 2023학년도까지 왔는데 아직도 상위에 있는 학교 중에서 경희대, 건대, 동대, 홍대는 다 필답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 필답을 유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흔히 보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보시면 전체 특례생 숫자가 보다 대학의 정원이 더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100명 중에 상위권 성적이 얼마큼 돼서 야 얘네들은 정말 공부를 성실하게 했구나. 100명 30명 정도는 근데 그 30명이 위에 상위권 대학 한 상위 10개 대학 정도에 다 몰려 들어가겠죠. 다 입학하겠죠. 그러면 나머지 애들 가지고 서류 갖고 평가할 것이냐 했을 때 문제가 항상 대학들이 고민이 뭐냐면 성적이 도찐개찐이라는 거예요. 내신도 어설프고 다른 인증시험 성적 예를 들어서 토플 점수 80점, 90점 무수하게 많죠. 그럼 얘들을 토플 점수 80점, 90점을 비교해가지고 그걸로 이거를 보고 얘를 내신 성적 정말 뭐 IB 예를 들어서 IB 30점대 초반 근데 이 서류 가지고 어떻게 이걸 경쟁을 시킬까 우열을 가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대학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외대, 경희대, 이대가 흔히 외경이라고 하는 학교가 처음에 서류에 대해서 이 서류 전환에 대해서 검토하기 시작한 게 적어도 한 5년 됐다고 알고 있어요. 5년 전부터 이게 나왔어요. 근데 계속 그 부분 때문에 결정을 못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정말 이거를 서류로만 했을 때 아이들을 정말 제대로 선발할 수 있을 것인가 했는데 어쨌건 외대하고 이대가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경희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올해 입시 조항을 굉장히 지금 관심 있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무튼 이런데 어쨌건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서류하고 필답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미국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들의 상당수나 당분간은 필답을 저는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쨌건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충남대학교는 간호학과 미서발이 있는데 아까 보시면 한양대학교가 3년 특례에서 의예과를 선발을 없앴죠. 자 그다음 보면 이렇게 된 거는 뭐냐면 뭐 그걸 또 일반적으로 결론 지을 수 없지만 좀 의예과라든지 간호학과라든지 이게 해외 학생들을 받는 숫자가 조금 줄어드는 거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제가 이제 보면 경향을 좀 보고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성신여대는 여기서 보면 이 학교는 원래 시험을 보다가 면접으로 돌렸어요. 서류도 아니고. 자 이제 그다음 넘어가서 다음. 앞에 있는 이제 뭐 전형 그 방식 변경 예고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이제 전형 방식에 따른 입시 특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상위권 서류 전형이죠. 뭐 12년에 해당하는 물론 3년이라고 해서 서울대학교 지원 못하는 거 아닙니다. 수시 전형을 지원할 수 있고 실제로 수시 전형으로 지원해서 합격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는데 아무튼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이제 외대, 이화여대, 중앙대 이렇게 이제 요 학교들이 이제 보면 상위권 대학에서 서류 전형을 본 학교고 아무튼 자 일단 보면 주요 평가 요소는 학교 내신 성적이죠. 일단 첫 번째가 근데 이거는 제가 가로쳐 놓고 한국제하고 로컬 학교라고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학교 내신 성적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는 학교가 한국제학교라든지 여기는 별로 없는데 베트남은 이제 거의 로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 로컬 학교 학생들은 요 학생들한테 의미가 좀 커요. 의미가 좀 크고 반면에 밑에 보면 표준학력 평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SAT, IB, A레벨 뭐 이외에도 이제 보통 보면 그 붙어서 그 외 AP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에 보면 우리 한국의 아이들은 수능 시험이라는 걸 보잖아요. 그럼 그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지표가 되는 거죠. 근데
외국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능을 본 대신에 사실 수능과 똑같은 성격의 이 시험들이 있는 거죠, 맞죠? 이런 흔히 말했을 때 우리가 얘기했을 때 IB 학교, 뭐 AP 학교 이렇게 뭐 A레벨 학교 해가지고 이런 표준학력 평가 실용적을 제출하는 케이스들은 학교 내 인성적 GPA는 사실상 거의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뭐냐면 그냥 선생님이 임의로 준 학교 선생님이 임의로 준 성적보다는 이렇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평가해서 받은 성적이 더 우선이 난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한국제 같은 경우도 한국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 내신 성적이 남들 한국 대학에서는 한국제 학교에서 내는 학생부에 기록된 성적을 공신 있게 봐주는 거죠. 로컬 학교 같은 경우, 로컬 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통 우리 여기는 별로 없지만 한 학년에 학생 수가 뭐 1000명씩 되는 학교들도 있죠. 중국에 있다 보면 중국에 오신 분도 알겠지만 그런데 보면 학생들 나중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한 학년에 1000명인데 그 중국 학생들 1000명 속에 섞여가지고 전교 10등 안에 드는 한국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한 거죠. 그 정도는 그런 케이스들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롯이 학교 내신 성적만 가지고 모든 대학이 다 합격이에요. 그만큼 그걸로 내신 성적 가지고 학생이 우수하는 건 입증이 가능한 거니까. 그런데 영미권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학교 내신 성적이 사실 보면 인정에 말씀드려서 그렇게 대학에서 공신력 있게 봐주지 않아요. 그냥 준 점수일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안 그런 학교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뒤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출신 학교 프로필을 내라고 하죠. 정말 이 학교가 정말 제대로 된 학교가 학생이 몇 명이나 있는 학교냐는 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학교에서 아이가 받은 그 내신 성적이 과연 정말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받은 점수인가. 근데 어쨌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표준학력 평가 점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보면 서류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요 첫 두 줄이죠. 두 줄. 이 두 줄이 제일 중요한 거죠. 절대적인 거죠. 이 두 줄이. 한국 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 그리고 일반 영미권 국제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표준학력 평가 시험 SAT 같은 이런 IB 같은 시험 성적들. 이 두 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어학 인증 시험 성적인데요. 토플, 토익, IELTS 영어를 평가하는 거죠. 그다음에 중국어에서 HSK, 뭐 일본 NI 같은 JLPT라든지 이런 성적뿐만 아니라 베트남어 자격 시험도 있죠, 맞죠? 이런 현지 국가에서의 언어 시험도 분명히 플러스는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 네 번째 줄 나와 있는 게 교내 수상 및 동아리 활동 이건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올해가 이제 사실상 마지막이 되겠죠. 반영되는 게 입시에 반영된 게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 심층 면접을 추가로 실시하는 학교들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보면 올해 작년 입시용한 기준을 봤을 때는 연대, 고대,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이제 보면 일부 학과들 의예과라든지 아니면 내체능의 미대라든지 이는 일부 학과들 여기 뭐 예체능 의예과만 썼지만 의예과, 뭐 약학과 그다음에 이제 간호학과 이런 과들이 보통 심층 면접을 추가 진행하는데 보통 이 심층 면접은 보통 어디서 나오냐면 생물하고 화학이죠. 생물하고 화학. 의예과, 약학과, 간호학과가 전공에 가장 적합하게 연관되는 과목이 생물, 화학이니까 이 생물, 화학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게 안 써있지만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써있지만 보통 수학, 수학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심도 있게 물어보는 그 심층 면접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면접은 저는 이제 보통 얘기할 때 면접하면 인성 면접과 심층 면접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물론 모든 대학들이 입시호강에다가 면접 실시할 때 자기들이 인성 면접한다고 쓰지 않고 다 심층 면접에 써놔요. 근데 일반 대학들의 심층 면접은 제대로 안 지켜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냥 말 그대로 뭐냐면 간단한 질문, 학생의 어떤 간단한 인성 면접 가까운 그런 질문이 주로 이루어지고 실제 변별력을 가지는 면접이 변별력을 가진 학과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특수한 학과들 의예과, 약학과, 간호학과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의과 뭐 한의과가 실시한다면 한의과 아니면 미대 아니면 연영과 이런 데들만 심층 면접을 실시하게 되고 그런 경우는 굉장히 깊이까지 질문하게 되죠. 보통 학생 한 명당 정말 깊이 들어갈 때는 30분 정도 소요될 정도로 그러니까 미리 이제 시험장 가면 학생들한테 미리 질문지를 주고 30분에서 1시간 동안 고민하고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면접관 앞에서 자기가 이해한 내용 뭐 수학 이해할 때면 칠판에다가 수학 풀이 과정을 써보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심층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난이도가 가장 높은 대학 학과는 의예과겠죠. 의예과나 이제 약학과들이 그런 깊이 있는 면접을 실시하고요. 하여튼 아무튼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넘어가서 다음에는 이제 필답 전형에 관한 앞에 서류에 관한 것들은 뒤에 또 얘기를 또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세부 카테고리에서 또 얘기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넘어가서 필답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신 학교들처럼 여기 보니까 이름이 안 써 있는데 뭐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홍대, 수명여대, 세종대, 항공대, 인하대, 아주대, 단국대, 한양대, 에리카입니다. 에리카 본교가 아닌. 그다음 여기 보면 카톨릭대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 해놨네요. 그다음에 이제 대전대학교 한의과 때문에 써놓은 것 같고요. 자, 보통 이제 중상위권에 해당하는 학교들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필답 전형 100%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들은요, 학교 내신 성적이나 인증 성적은 일체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게 항상 지켜온 규칙입니다. 아예 제출 서류에 보통 이제 보면 학교 내신 성적은 무조건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원래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제대로 이 친구가 초중고 전 교육 과정을 제대로 이수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거는 제출하는 필수 서류예요. 가끔 보면 이제 내신 성적 고등학교 거 제출하니까 내신 성적 평가에 반영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죠. 필답 전형 100% 학교들은 학교 내신 성적은 그냥 말 그대로 뭐냐면 자격 기준 심사를 위한 거고요. 실제 평가는 100% 무조건 시험 성적만 갖고 학생을 뽑습니다. 심지어 동점자를 가려낼 때도 내신 성적은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뭐 국어 성적 우수자, 뭐 영어 성적 우수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동점자 발생했을 때 좀 더 나가서 그것도 혹시라도 안 되면 뭐 출생 연도, 해외에서 얼마큼 오래 있었는가, 뭐 그 순서, 뭐 이 정도 반영하는 거지. 내신 성적이라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하시는 것 중에 토플 성적, 토플 성적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필답 전형하는 학교에서는 토플 성적은 아예 반영 조소가 아예 아니죠. 그거 뭐 토플 성적 했기 때문에 시험 못 봤는데 그것 때문에 좀 반영돼 가지고 필답 전형 학교 경희대학교 건대에서 합격한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씀드린 건 아직까지도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어쨌건 이런 필답 전형 학교들은 주로 이제 문과는 영어, 국어, 이과는 영어, 수학 시험으로 이제 학생을 뽑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문과는 영어 비중이 좀 높을 것이고,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도 6대4죠. 영어가 문과는 영어가 60%죠.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의 비중이 높을 것이고, 그래서 경희대학교 기준으로 하면 경희대학교는 수학이 60%죠. 이렇게 되고, 그럼 특이하게 숭실대학교, 숙명여대, 그다음 가톨릭대 간호학과가 이제 있는데 이 학교들은 전부 다 국어 영어만 갖고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과가 있는데도 숭실대학교 이과가 공대가 있는데도 이 학교들은 전부 다 국어 영어 가지고 수학 시험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특이한 점이 있고요. 홍대가 이제 이제 이 미대 때문에 맞죠? 미대 때문에 이제 있는 학교인데 홍대는 특징이 미대하고 이제 사범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지원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미대나 문과 같은 경우는 영어 과목만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홍대가 과거에는 영어 시험을 좀 어렵게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시험을 내고 어쨌건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미술 관련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보면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어는 잘하는데 막상 그림을 못 그리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런 친구들이 자꾸 대학 입학하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시험 난이도를 확 떨어뜨렸어요. 2019학년도부터 홍대가 영어 시험을 난이도를 완전히 다운을 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기본적인 영어 실력만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미래니까 미술 관련된 평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대신에 근데 이제 다운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합격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미대에서도 보통 우리 보면 순수 미술 관련된 과들 있잖아요. 이런 과들은 홍대가 세잖아요. 그런 과들이. 거기는 한 개도 틀리면 안 돼요. 한 개도 틀리면 안 돼요. 그냥 만점이 나와야 돼요. 한 개 정도 틀리면 되는 경우가 안 되는 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개 정도, 한 개 틀렸다고 했는데 좋아했는데 막상 떨어지고 취업도 안 되고. 물론 이제 그게 심지 면접 들어가서 면접 때문에 떨어진 걸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홍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시험이 쉬워졌기 때문에 쉬워졌던 만큼 요 이제 만점 가까운 점수를 요구하는 이제 그런 특징이 발생하는 거고요. 대신 이제 요즘은 이제 보니까 캠퍼스, 세종 캠퍼스한 곳도 많이 지원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워낙 이제 어떻게 보면 세종 캠퍼스에 있는 과들이 실용적인 부분들, 요즘 이제 한참 많이 인기를 끄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래픽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그쪽 과들이 세종에 있다 보니까 요즘은 옛날에는 정말 제가 3, 4년, 4, 5년 전만 해도 홍대 세종을 왜 갈까 했었어요. 근데 요즘 그렇지 않더라고요. 실제 성적이 얘만큼 되는 친구들도 세종을 쓰는 케이스를 이제 많이 보게 돼요.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사범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다는 거고 옆에 세종대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보면 100% 영어인데요.
여기는 세종대학교 같은 호태경영이라는 남들 간판학과가 있지만 나머지가 세종대학교가 이렇게 아주 뛰어난 학교가 아니잖아요. 상위권 대학들 중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영어 100%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 영어를 못하니까 못 쓴다. 물론 너무 못하면 떨어지겠죠 당연히. 근데 하지만 세종대학 같은 경우는 추가 합격이 좀 많이 나오는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커트라인 좀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그래서 실제 보면 이 친구 모의 테스트 봤을 때 세종대학교로 봤을 때도 70점도 안 나오는데 붙을까 했는데 합격하는 케이스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 나머지 이제 밑에 보면 뭐 이런 이제 건대 수의학과 같은 경우는 원래 건대 수의학과는 건국대학교가 이제 이과는 영어 수학 시험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건대 수의학과는 추가로 심지 면접을 추가하는 거죠. 학과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 없지만 근데 보면 우리 12년 특례 중에 동국대학교가 시험을 봐요. 피답 전형을 봐요. 그럼 이 학교가 왜 피답 전형을 왜 볼까라고 하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2년 특례에서 동국대학교는 입학하기 굉장히 쉬운 학교예요. 12년 특례의 기준에 했을 때는. 근데 그럼 입학하기 쉬운데 왜 시험을 볼까 하는데 보는 이유는 딱 하나죠. 동국대학교에 있는 경찰행정학과 때문이죠. 네. 경찰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경찰대하고 어떻게 보면 경찰 관련해서 공무원 중에서는 가장 아이들이 그 전망이 밝은 과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보면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12년 특례라고 해도 필답 전형 성적은 경찰행정학과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3년 특례 아이들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케이스들이 이제 보통 보면, 그래서 보면 이제 보면 뭐 대전대 같은 경우에 보면 하여튼 뭐 일부 학과들이 이제 보면 시험을 이제 보는 케이스가 있는 거고, 뭐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 페이지도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다음은 서류 평가를 상위권 대학만 하는 게 아니죠. 흔히 말했을 때 이제 중위권 대학들 중에 서류 평가하는 학교들이 여기에 이제 요거만 있는 거 아닌데 요 정도만 이제 어떻게 의미 있게 아이들이 지원하는 학교들이니까 이 학교만 모아놨는데, 국민대학교, 가천대학교, 연대 원주 캠퍼스, 흔히 고대 세종 캠퍼스, 경기대학교, 서울여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한동대, 이 학교들인지만 모아놨는데요. 요 중위권 흔히 서울로 있으면 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위권이겠지만 어쨌든 서울 내에서는 중위권이라고 봤을 때 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신 성적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지원 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서류 정석이 흔히 말해서 스펙이 뛰어난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겠죠. 예, 물론 이제 그 학 여섯장 쓸 때 안전 지원이라서 쓰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다는 좀 어느 정도, 왜냐면 어차피 스펙이 풍부한 친구들은 상위권 대학으로 몰리기 때문에, 아니면 그 위에 밑에 있는 이제 보면 서류를 필답 시험을 보는 학교를 선택할 거고, 정말 아니면 정말 필답 전형 국어 혹은 수학 너무 준비하기에 부담스럽다 그러면 보통 이제 수시 전형으로 지원하게 되죠. 수시 전형에서 이제 보통 지원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어쨌건 그렇게 상위권 아이들은 충분히 걸러지기 때문에 이 중위권이라고 해당하는 여기 이 학교들 같은 서류 전형은 그렇게 많은 스펙을 요구하지 않고요. 물론 여기서 국민대라든지 가천대학교는 가천대 특히 의료 관련된 학교 이것 때문에 많이 커진 학교예요. 원래 그렇게 큰 학교가, 그렇게 특례에서는 주목받던 학교가 아니었었어요. 원래 이제 옛날 경원대가 이제 가천대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의대하고 합쳐지면서 이제 관련되면서 커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아이들이 좀 많이 지원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대 가천대는 처음 최초합 때는 많이 떨어지긴 해요. 근데 하지만 추합 돌면서 대부분 다 합격한 학교이긴 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 조건만 내인 성적 평균 이상 유지하고 거기에 토익이나 토플 점수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이 학교는 합격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연대 원주 캠퍼스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의료 관련된, 그게 말했을 때 대표적으로 이제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지원하는 학교들이고 어느 정도 경쟁력이 나오는 학교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게 보면 이제 경기대학교 아시다시피 이제 관련된, 여기는 이제 뭐 문예창작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예체능. 그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 이제 오른쪽에 한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학교죠. 근데 이제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종교적인 집안 분위기상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한동대학교는 지방이 있지만 포항에 있는 학교지만 여기는 좀 상당히 경쟁률이 좀 많이 높게 나오는 학교입니다. 한동대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세다고 보셔도 되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대학교 중에서는 가장 합격성이 높은 학교가 저는 한동대학교라고 봐요. 자, 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면접을 실시한 학교들이 있는데요. 면접 본 학교 중에 이제 보면 뭐 광운대, 이제 새롭게 성신여대, 그다음에 이제 뭐 명지대, 뭐 상명대 이제 몇 개 학교도 있는데 요즘 이제 보면 몇 개 대학들은 이제 분위기가 뒤숭숭하죠. 여러 가지 이제 학교가 여기 보면 이제 자 이런 이제 면접 전형 같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례생 숫자가 줄다 보니까 옛날에도 어렵지 않았지만 특례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령 인구가 감소하잖아요, 맞죠? 줄다 보니까 이제 이 면접하는 학교들은 학생들이 입학하기가 되게 쉬워졌어요. 아까 제가 국민대학교 때 잠깐 빠뜨린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대학교가 서류에서 면접 바뀐 이유는 필답에서 서류를 바뀐 이유는 국민대학교는 위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하고는 좀 다른 고민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필답을 유지할 때 국민대학교가 마지막에는 거의 대부분 학과가 미달로 끝났어요. 물론 그 무조건 썼다고 되느냐 그게 아니라 원래 이제 필답 시험을 보면 처음에 10대 1이면 그 중에 3대 1, 4대 1 정도는 걸러내요. 10명 중에 4명 정도 들어야지 이제 그게 1단계 합격을 걸러내요. 너무 무조건 썼다고 합격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미달이라고 무조건 공부 안 한 친구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단계에서 요 배수 안에만 들면 그 아이들 갖고 이제 취업까지 도는 건데 흔히 말해서 1단계 합격이 안 되면 취업도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해보니까 막상 대부분 나중에 마지막까지 가니까 국민대학교는 자기들 해보니까 마지막에 결국 정원을 못 치고 끝나는 거예요. 다 위학교에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어떻게 이거는 행정 낭비죠. 이거 어떻게 보면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경쟁률이 떨어지니까 약간 필답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서류 돌린 측면도 있어요. 면접을 시한 학교는 대부분 다 비슷해요. 만약 예를 들어서 갑자기 모든 대학들이 추세가 원래 다 지금 필답 시험에 안 보는 서류로 바뀌잖아요. 근데 아까 보면 알겠지만 항공대라든지 아주대 같은 경우는 필답 전형을 몇 년 전부터 필답 전형을 실시하기 시작한 학교예요. 원래 거기는 면접이었었어요. 왜 그러면 모두가 지금 다 서류로 가는데 왜 그 학교는 항공대학교라든지 아주대학교는 시험을 보느냐? 그건 뭐 이거 뭐겠어요? 학생들이 몰리니까. 유의미한 경쟁이 생기니까 시험을 보는 거죠. 아무튼 그러면 면접인 학교 같은 경우는 유의미한 경쟁이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경쟁이 좀 약하다 보니까 면접을 실시하게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전체적인 경쟁이 헐거워지다 보니까 이제 면접인 학교들은 입학하기 굉장히 쉬워졌어요. 자, 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전형에서 보면 대부분 다 하여튼 미달로 끝나요. 그리고 그래도 조금 경쟁이 생기는 건 여기 보면 광운대학교가 맞죠? 광운대학교가 그래도 공대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서울에 있는 대학인데 저 항상 물음표이네요. 왜 계속 면접을 유지할까 광운대학교가? 시험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지 않죠 물론. 근데 어쨌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지방국립대들도요. 지방국립대 특례에서는 지방국립대는 오로지 딱 써놓은 부산대학교 빼고는 다 미달입니다. 부산대학교만 좀 경쟁이 나와요. 그나마 이제 국립대학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서울 다음 큰 도시고 맞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산대학교만 좀 경쟁이 나오고요. 나머지 국립대학들은 거의 사실상 대부분과가 미달이 나옵니다. 일부 몇 개 이제 교육학과가 있다 그러면 그런 데는 좀 치열하겠죠. 그리고 부산대학교는 이제 보통 아시겠지만 이제 토플 토익 점수를 제출하면 이건 가산점이 반영이 되는 거 이런 게 있고 자 다음 넘기겠습니다.